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우연히 보도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잘못 봤나 싶었거든요. 이자 지급과 관련되는 논의인데요. 네. 예, 지금 뭐 우리나라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 보도에 의하면 네. 은행연합회에서 의뢰한 어떤 컨설팅 의뢰한 그 컨설팅 보고서에 의하면 권고를 한 게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그렇게 네.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는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니어머니 사실상 지급 결제에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투자 수단이 아니다. 그러면 투자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이자를 주면 은행 예금과 경쟁이 돼서 은행으로부터의 탈예금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신용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중추기관인데 은행 산업이 위축해질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외국의 그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발행자가 이자를 주진 못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참여를 시켜주는 디파이 각종 풀들에서는 약간 리워드 형태로다가 뭘 이렇게 스테이킹만 해도 뭘 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자를 볼 수 있는 없냐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영어로 이제 interest bearing wrapper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상 은행권에서는 그런 것도 이자다. 그것도 금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철저히 그렇죠.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미국에서의 논의는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의 그 컨설팅 보고서 방향이랑 완전히 반대죠. 반대죠. 네, 그리고 우리 왜 FSB 그런 일이 있을까요? 나는 너무 네, 신기해서. 그러니까 뭐 국제기구 이제 잘 아시는 FSB라든지 예. BIS라든지 예. 이렇게 금융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국제기구가 하이레벨 레커멘데이션으로 낸 게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규제를 두는 게 맞다라는 예.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이자 지급까지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예.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의 대체제가 되면서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이 이제 그 좋아하시는 투티어 지급 결제 시스템에서의 그 중요한 은행의 인프라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그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굉장히 글로벌리 다 컨센서스가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지니어스 액트든 아니면 미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발행인 혹은 발행인과 사업자가 모두 이자 지급을 안 주도록 법에 넣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이 할 것 같은 거죠. 예. 네. 은행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독점의 피해네요. 독점이 네, 있으니까 네. 원칙이 무너진 약간 과도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서 글로벌 컨센서스랑 조금 안 맞게 지금 이자 지급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그 피해는 은행 예금이 나가게 되면 은행이 받게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봤나 싶은데 은행권이 이자 지급을 요구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50+1 말고 일단 다른 택 기업들이 할 때는 그러면 또 반대로다가 금지하라고 그래야 되는지 그것도 참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논의를 보면은 되게 특이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굳이 아까 조금 얘기는 했지만 은행권 중심으로다가 50+1 하겠다. 이게 이제 그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저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50% 이래서 은행권만 한다. 아니 왜 은행권만 하나요? 은행권이 하는 것들이 은행권이 그렇게 많이 중심이 돼서 한국은행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거 한국은행은 지금 이제 그 한강이라고 하는 그 페이먼트 프로젝트 네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라고 해서 디지털 모인 CBDC 실험을 하면서 각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 예금 토큰을 갖다가 이렇게 결제를 해주는 중앙망을 하나 갖고 있고 그래서 투티어 중앙의 홀세일 CBDC와 예금 토큰을 엮은 투티어 시스템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이 그냥 그게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저희는 어떻게 발행할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강한 거는 그 강한 그 뭐 서클이나 테더를 보면 퍼블릭 체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은행들이 발행하는 것들은 전부 다 프라이빗 체인일 테고 그러면 뭐 국민은행 체인 따로 있고 뭐 산업은행 신한은행 체인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은행 뭐 그 고객들이 더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금도 있고 그러면 제 계좌를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보면 거기에는 뭐 현금 1,0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은 예금으로 있고요. 500만 원은 200만 원은 국민은행 뭐 그 예금 토큰 300만 원은 뭐 이렇게 해 갖고 다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호환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예금은 즉각 그거 저기는 하지만 이게 그 코인은 즉각 상환이 된다고 그쵸. 하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즉각 쓸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증권 투자를 하고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떤 돈 써야 되는 거예요? 뭐 헷갈리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발행을 할 때 이제 그런 거 좀 정리해서 잘 하시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이랑 비슷한 얘기를 네. 작년 말에 그 콜롬비아대 경영대 교수님이 언론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심이 많으니까 제 피드에는 제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그런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금 토큰은 마치 같은 은행의 고객끼리만 수표를 보낼 수 있는 수표 계좌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고 그런 토큰을 쓰게 되면 대부분의 활동에서 제약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국경 간 결제 그 다음에 은행 계좌를 갖지 못한 계층은 사실은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은행 예금이 있어야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은행 계층이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자산 간의 아토믹 스왑이 또 어려운 문제 그리고 디파이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형태는 디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예금 토큰은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제한된 이런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시스템 내에 갇히게 되고 유통 범위가 한정적이고 그래서 유연성과 기술적인 특성 부족 때문에 광범위한 채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이 산업이 뭔가 되게 잘 될 것 같고 그 우리나라가 이 산업을 육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한국은 IT 인프라가 쫙 깔려 있고 사람들이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 디지털 이해력이 높고 우리는 항상 또 모바일로 또 각종 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의 역량이 좋고 이런 굉장히 좋은 여러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